이제 크게 맞아요. 그냥 이제 여기 뿌리는 요건 오른쪽으로 지금 되는데 요거에 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내과 TF입니다. 저는 오늘 컨제니탈 아노말리 오브 키드니 준비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아까 잘했는데. 먼저 컨제니탈 아노말리 보시기 전에는 아나토미 한번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원장님이 준비하셨던 슬라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리날 콜텍스 메듈라, 그다음에 그 인터 메듈라리 콜텍스 버틴 오브 칼럼이라고 합니다. 그 에코 소노그래피를 보면은 이제 중심 에코 복합체가 가장 강한 에코 시그널을 보내고 그다음 코텍스, 그다음 메듈라 리전이 하이포에코이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트리 앤 베인에서 보면 세그멘탈 아트리, 인터로바 아트리, 아큐에이트 아트리 이렇게 아트리 명칭 한번 봐두시고 마이너 캘릭스, 또 메이저 캘릭스들이 모여서 리널 펠비스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초음파 사진이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면 얼마나 초음파하는 의사들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컨제니탈 아노말리를 책을 쓰시는 대가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초음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잘 맞춰서 최대한 좋은 영상들을 가진 상태에서 신장에 대해서 초음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몇 분들이 써놔놓은 걸 봤었는데 그 이유는 키드니의 컨제니탈 아노말리 중에서는 노말 베리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노말 베리언트들하고 트루 디지즈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로 감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초음파 영상을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날 코텍스,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가 가장 하이포에코익하고 리날 콜텍스나 메듈라가 잘 구분이 되도록 초음파 영상을 한 번 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키드니 디지즈는 아노말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트루 아노말리보다 휴도, 그러니까 노말 베리언트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노말 베리언트가 더 우리가 흔히 초음파에서 자주 만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리전인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게 버틴주의 비후, 그 다음에 드로메드리 펌프, 그 다음에 피탈 로빌레이션, persistent fetal ovulation, 정셔널 파렌카이말 디펙트, 리날 하일라블지, 하이포에코익 리날 사이너스 이런 아노말리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물론 트루 컨제니탈 아노말리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노말 베리언트, 그러니까 슈도 튜머, 슈도 리전이라는 노멘클러처가 참 맞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컨제니탈 아노말리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도 초음파 처음 예전에 할 때 한 번씩 키드니 영상을 얻었었을 때 이런 영상들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뭘까? 이야기는 들어봤었어도 당황하게 됩니다. 키드니의 외관은 아주 인택트해 보이고 콜텍스하고 연결되고 연속되어 있는 리전이 중심 에코 복합체 내로 동일한 에코 시그널을 보이면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양상의 영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칼라 도플러를 대봐도 큰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조금만 앞으로. 이런 리전들이 보여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버틴주의 이후 용어 터미놀로지도 되게 다양했었습니다.
뒤에 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그림들을 충분히 좀 눈에 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그 노말 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눌러보시죠. 하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버틴주의 비후는 그 가장 흔하게 그 신장 종양으로 오인되는 노말 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인터로바 콜텍스가 리날 사이누스 내로 밀고 들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날 콜텍스와 연결되어 있는 되어 있고 그 리날 파렌카임과 정상적 그 동일한 에코 시그널을 갖고 있고 보통 3cm를 잘 안 넘는다. 그리고 도플러 상에서도 베스큘라처가 정상인 양상이고 리날 피라미드를 네뷸라를 동반하는 같이 그 안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증례가 되겠습니다. 칼라 시그널을 대봐도 다른 그 리날 콜텍스와 다른 별다른 패턴이 없는 튜머와의 감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또 다른 증례가 되겠습니다. 외관이 인텍트하고 콜텍스도 인텍트하면서 콜텍스가 그 중심 에코 복잡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내로 밀고 들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리날 피라미드 그 버틴주의 칼럼 그 비후의 안쪽에 이제 피라미드 에코가 감소되어 있는 피라미드도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버틴주의 비후는 원인은 인터로바 칼럼의 그 퓨전이 주 원인이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또 자주 그 키드니 그 초음파를 할 때, 특히 레프트 사이드 키드니 초음파할 때 리날 파렌카임의 에코는 정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외관이 돌출되어 있는 그 험프를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상 정상이고 험프 내에는 하이퍼에코익한 피라미드들이 관찰됩니다. CT 사진 보시면 이렇게 리날 신장에 외연이 돌출되어 있는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드로메드리 험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드로메드리 험프는 주로 스플레닉 험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주로 왼쪽에 많이 생기고 생기는 원인은 신장 의 외연이 주로 주위 옆 인접 장기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모양이 변화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프는 리날 코텍스하고 아이소이코익하고 또 베스큘라처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험프 내에서 리날 피라미드가 같이 관찰될 수도 있고 중심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를 압박한다든지 모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봉 원장님 예전에 만들어 놓으신 자료 같습니다. 그 레프트 키드니 왼쪽에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프로미넌트하게 돌출이 되어 있는 키드니가 돌출되어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 피탈 로뷸레이션인데 레프트 키드니고 레프트 키드니의 외형이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요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불규칙적이거나 요철이 불규칙적이거나 또 콜텍스가 위축이 되거나 변형되어 있지 않고 즉 콜텍스는 스테닝이 없으면서 일정한 레귤러한 로뷸레이션이 있을 때 피탈 로뷸레이션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피탈 로뷸레이션은 키드니는 발생기 때 그 콜텍스하고 피라미드가 하나의 단위로 롭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 롭들이 퓨전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칼럼이 칼럼 오브 버틴이 되겠고 이게 어릴 때 태생기 때나 이런 때는 피털 피리어드에는 원래 그런 로뷸레이션이 존재하고 성인이 되면서 이게 매끈하게 유지가 되는데
로뷸레이션이 성인이 돼서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 이렇게 피탈 로뷸레이션을 그 초음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증례가 되겠습니다. 코텍스는 티닝이나 이런 위축이나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규칙적인 그 인덴테이션이 있는 것이 피탈 로뷸레이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근데 정리를 해보면 리날 서피스 인덴테이션이 레귤러 해야 된다는 거하고 콜티칼 에코가 정상적이야 하고 두께도 일정해야 되고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에 대한 압박이 없어야 된다. 또 인덴테이션은 그 정상적인 신엽 리날 파렌카임 그 롭에 일치해서 관찰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발생학적으로 생기는 과정들을 피탈 로뷸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키드니 외부에서 내부로 밀고 들어오는 하이 에코제네시티의 그 삼각형 모양의 그 하이 에코제네시티 리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그 리날 콜텍스나 중심 에코 복합체나 이런 리전들은 다 정상으로 보여지고 키드니 외부에서 트라이앵귤러 쉐입으로 하이 에코제네시티를 보이면서 밀고 들어오는 모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정셔널 파렌카이멀 디펙트를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원인은 태생기 때 키드니가 발생할 때는 그 어퍼폴과 로우폴이 따로 발생을 시작해서 중간에 퓨전을 한다 그럽니다. 그 퓨전이 완벽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정셔널 파렌카이멀 디펙트라고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 모양은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쉐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리니어한 스트럭처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레니큘러 septum 그 키드니 형성 과정에서 한 단위가 레니큘루스라 그러는데 그 레니큘루스 사이사이에 있는 그 septum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레니큘러 septum이라고도 불리고 트라이앵귤러 쉐입일 수도 있고 모양은 리니어한 라인이 키드니 안테리어 슈피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서비스 그에서 같이 에서 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DDX 해야 될 때 코티칼 스카링이나 안지오마이오 라이포마와 같이 그 DDX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주로 오른쪽에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신장 변연에서 내부로 향하는 삼각형 또는 선상의 고에코상이 의 초음파상을 만나셨을 때 정셔널 파렌카이멀 디펙트를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리날 하일라 벌지는 저는 케이스는 거의 보지를 못했었는데 리날 콜텍스가 리날 사이누스 레벨에서 인폴딩돼서 리날 사이누스가 상당히 두텁게 보이는 그런 컨제니탈 아노말리가 되겠고 정상적인 그 초음파에서 튜머로 오인할 수가 있고 구분하는 방법은 컨트라스트 에코를 사용해 가지고 주위 그 리날 콜텍스하고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리날 하일라 벌지는 그 슬라이드 교실 슬라이드 리뷰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저널 리뷰에서는 제가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좋은 영상은 못 가져갔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예, 리날 사이누스 레벨에서 그 리날 콜텍스가 벌징이 되는 이 리전이 튜머로 오인이 될 수 있는 그 리전이 리날 하일라 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저널 리뷰에서 하이퍼에코익 리날 사이누스라는 것도 한 번씩 그 리날 사이너스 튜머하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심 에코 복합체는 원래 하이 에코제네시티인데 이쪽에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서 슈도 튜머로 오인이 될 수 있는 그 노멀 베리언트가 되겠고 구분하는 방법은 이쪽에 도플러를 대가지고 정상적인 베스큘라처를 증명을 해서 트루 리전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앞에까지는 그 노말 베리언트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더 이상 가급적 워크업을 안 해야 되는 리전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컨제니탈 아노말리에 들어가는 리전들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제니탈 아노말리는 분류는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합당한 것 같은데, 그 신장의 형성에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 위치 장애, 그 다음에 퓨전의 장애, 그 다음에 시스틱 리날 디지즈, 한 3주쯤 전에 조기현 원장님이 그 시스틱 디지즈 하실 때 한번 오토조멀 도미넌트하고 오토조멀 리세시브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리날 펠비스와 유레터의 그 아노말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좀 분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리날 에이제네시스는 그 말 그대로 신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양측 다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 한쪽만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형성이 안 되면 뭐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유니라테랄 리날 에이제네시스에 대해서만 설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1,100명당 1명에서 생기고 남자에서는 많고 왼쪽 그 키드니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리날 에이제네시스가 한쪽 키드니가 없으면 한 가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이게 메이소네프릭 덕트의 그 발생 장애이기 때문에 여자에서는 한 70%가 유테라인 아노말리를 동반하고, 남자에서도 키드니도 없지만 바스데퍼런스라든지 에피디디미스 쪽에 아노말리가 같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쪽이 없으니까 반대쪽 키드니는 하이퍼트로피가 같이 생기는 게 리날 에이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리날 하이포플라시아하고 디스플라시아, 말 그대로 하이포플라시아는 정상적인 키드니 조직들이 있는데 수가 적은 게 하이포플라시아가 되겠습니다. 정상 키드니의 50% 크기가 50% 이하거나 아니면 2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이하이면 하이포플라시아라고 그럽니다. 즉 캘릭스나든지 정상적인 그 스트럭처의 숫자가 적은 걸 하이포플라시아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바이라테랄도 있을 수 있고 바이라테랄도 있을 수 있고 유니라테랄도 있을 수 있다 그럽니다. 리날 디스플레이시아는 주로 정상적인 신장 조직이었고 시스틱 네이처로 키드니 조직들이 바뀌어버리는 타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바로 그 사진, 앞쪽 사진들은 조금 그 뒤쪽에 좀 같이 중복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액토픽 키드니나 이쪽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치 장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토픽 키드니는 정상적인 말 그대로 키드니 위치가 변한 거를 이제 액토픽 키드니라고 하겠습니다. 액토픽 키드니는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액토픽 키드니 중에 펠빅 타입이 가장 흔하다 그럽니다. 약 3,000명당 1명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증상은 없습니다. 레프트 키드니가 더 흔히 위치 변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라식 키드니, 그 체스트 메디아스티늄까지 키드니가 상승하기도 한 겁니다. 31,0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위치는 펠빅 림 아래쪽에 있는 경우를 펠빅 타입이라 그러고, 에올타 바이프리케이션 레벨에 있는 경우를 일리악 또는 룸바 타입이라 그러고, 정상 위치고, 그다음에 소락스는 저 위쪽에 다이아프람 위에까지 포스티리어 메디아스티눔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키드니 위치가 바뀌는데 먼저 퓨전이 있는 퓨스드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고, 레프트 키드니가 이 그림에서는 라이트로 이동하면서 퓨전이 있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의 마이그레이션은 있지만 퓨전이 없는 케이스, non-fused 타입이 있고, 바일라테랄 타입은 양쪽 오른쪽 왼쪽 키드니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레테랄 오리피스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겠습니다. 유레터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액토픽 키드니 앞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키드니 롱기튜디널 스캔을
동영상 롱기튜디널 스캔을 했는데 키드니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키드니 그림은 보이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 예, 펠비스 내 블레드 뒤쪽에 키드니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김일봉 원장님 케이스인데요. 뒤쪽에 블레더 뒤쪽에 키드니 관찰되고 있는 펠빅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이트 키드니 로어 폴 쪽에 레프트 키드니가 퓨전되어 있는 케이스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다른 증례가 라이트 키드니 로어 폴 쪽에 레프트 키드니가 퓨전되어 있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액토픽 키드니나 에이제니시스에서 특징은 특히 액토픽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자리에 없었을 때 펠빅 리전이나 컨트라라테럴 키드니 주위 쪽으로 충분히 찾아서 키드니가 정말 에이제니시스인지 액토피가 있는 건지를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홀슈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퓨전의 장애가 되겠습니다. 퓨전이란 거는 그 키드니는 발생학적으로 그 펠빅 캐비티에서 점점 발생해서 점점 상승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상승하면 소라식 그 키드니가 되겠고 그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고 또 퓨전 그러니까 키드니들이 이제 라이트 앤 레프트가 연결이 되어 버리는 경우 홀슈 키드니가 되는데 컨제니탈 아노말리 중에 제일 많이 흔한 게 그 홀슈 키드니하고 더블 컬렉팅 시스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홀슈 키드니 리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 유리너리 트랙 컨제니탈 아노말리 중에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고 500명당 1명 정도에서 있다고 봅니다. 주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키드니의 로우 폴의 퓨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어퍼폴보다 로우 폴이 도미넌트하게 있고 터너 신드롬의 트라이소미 18하고 관계가 있고 게스트로인테스티널이나 다른 유리너리 업노말리티도 호흡기 질환이나 스켈레탈 업노말리티가 같이 동반되고 윌리엄스 튜머나 트랜지셔널 셀 CA나 칼시노이드 튜머, 리날 펠비스 칼시노마의 말리그넌시가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컴플리케이션은 obstruction이나 reflux나 인펙션이나 유로리티아시스나 리날 펠비스 칼시노마가 있는데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홀슈 키드니는 정상적인 키드니 엑시스가 이렇게 됐었을 때 홀슈 키드니는 반대로 컨버지한다. 키드니 롱 엑시스가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모여진다.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홀슈 키드니에서 아노말리는 이제 리날 펠비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리날 아트리움 베인 뒤쪽으로 리날 펠비스가 들어가서 그 리플럭스가 안 되도록 리날 펠비스들은 이제 리플럭스를 방지하는 그 펑션이 있다 그러는데 이 펠비스가 앞쪽으로 돌출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츄러스하다 그럽니다. 항상 리플럭스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리플럭스로 인해서 말리그넌시나 인펙션이나 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홀슈 키드니에서 로우폴의 퓨전은 이렇게 리날 파렌카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밴드 형태로 파이브러스한 밴드 형태로의 그 퓨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그 초음파 영상에서 그 홀슈 키드니를 언제 의심을 해봐야 되느냐? 먼저 그 키드니 로어 폴이 잘 정상적인 그 각도로 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안 될 때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키드니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보던 키드니 사이즈보다 훨씬 작을 때도 의심을 해야 되겠고 키드니 롱기튜디널 엑시스가 변했었을 때 즉 모인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컨버지 될 때 의심을 해야 되겠고 에올타 앞쪽에 뭔가 메스 리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홀슈 키드니를 한번 생각해서 림포마나 아니면 레트로페리토니얼 튜머를 감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에올타 앞쪽에 튜머들이 있을 때 메스 리전이 있고 에올타 앞쪽에
에어타 따라서 롱기튜디널 스캔에서도 앞쪽에 키드니의 퓨전된 부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뷰에서도 스캔에서도 키드니가 퓨전된 부위 관찰될 수 있고, 라이트 앤 레프트 키드니 퓨전된 걸 따로따로 스캔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아노말리 이제 켈릭시알 다이벨 리날 펠비스하고 유레터의 아노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켈릭시알 다이버티큘럼은 말 그대로 리날 켈릭스의 다이버티큘럼입니다. 리날 켈릭스 주로 다이버티큘럼이고 켈릭스나 리날 펠비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관찰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스무스 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그러고, 스톤이나 캘슘 디파짓이 없으면 트루 펠빅 파라펠빅 시스트하고 다른 리널 시스트와의 감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대부분 무증상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통 롱기튜디널 스캔보다는 지금 스캔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에서 보시면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에 접해서 연접해서 시스트 아네코익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아네코익 리전이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와 면해서 교통을 가진 인접해서 같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트루 시스틱 리전하고는 감별이 잘 안 되는데 스톤이 이렇게 같이 형성되고 하는 경우에 켈릭시알 다이버티큘럼을 더 많이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블 컬렉팅 시스템은 전체 아노말리 중에 가장 흔히 관찰되는 아노말리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보다는 IVP 찍다가 많이 관찰되는 게 더블 컬렉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리날 펠비스나 유레터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타입은 incomplete 타입하고 complete 타입이 있습니다. complete 타입은 유레터가 upper and lower 유레터가 끝까지 나눠서 가는 타입이고, incomplete는 중간에 만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incomplete가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plete 타입에서는 이제 upper 유레터는 조금 더 inferior medial side 블레더의 inferior and medial side까지 더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어 쪽 유레터가 더 라테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초음파 영상에서는 중심의 코 복합체가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만약 obstruction이 없다면 유레터는 관찰이 초음파에서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 슬라이드는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퍼 유레터 쪽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조금 의심되는 그런 리전이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찰이 더블 펠비스 유레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주로 진단은 CT나 이런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IVP나 CT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지금 가장 흔하고 보통 IVP 찍는데 한 6%에서 나타난다 그러고, 컴플리트 타입, 인컴플리트 타입이 있고, 여성에서 더 나타나고, 어퍼 유레터는 유레테로실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옵스트럭션이 유레테로실이나 옵스트럭션이 잘 생기고, 로어 유레터 쪽은 리플럭스가 더 흔해서 인펙션이 더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익스트라 리날 펠비스는 말 그대로 리날 펠비스가 신장 바깥에 위치하는 리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심의 코 복합체에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딱 접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럼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접해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예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엑스트라리날 펠비스는 그 롱기튜디널 스캔보다는 그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좀 더 진단이 편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엑스트라리날 펠비스하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 감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캘릭스 딜라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감별에서 리널 캘릭스 딜라테이션이 유무를 관찰하는 데는 또 트랜스버스 뷰가 더 낫다고 보겠습니다. 앞쪽 슬라이드 좀 주십시오. 예, 리널 펠비스가 리널 파일룸에서 바깥쪽으로 키드니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신장 외로 아네코익 리즌이 관찰이 될 때 엑스트라리널 펠비스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캘릭스의 딜라테이션이 없는 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엑스트라리널 펠비스 사진들이 보이고요. 그 롱기튜디널 스캔에서 리널 파일룸에서 아네코익 리즌 관찰되고 있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면 그 캘릭스의 딜라테이션이 없는 것을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사진들 중에서 제일 그 엑스트라리널 펠비스가 제일 저명하게 잘 보이는 리전이어서 스캔을 해왔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는 것이 더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감별하는데 엑스트라리널 펠비스를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좀 빠진 거라든지 코멘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하죠. 예, 전그 준비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 많이 보여주셔서 잘 봤습니다. 일단 보면서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언급을 하면 그 키드니 롱 액시스로 이렇게 찍었는 앞에 경우에 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그림을 그리면서 필요하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강 원장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끄지.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뭐 무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키드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키드니를 이렇게 찍혔다고 보면요. 이쪽이 이제 파일룸이잖아요. 파일룸이죠. 이쪽이 이제 리날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사이너스가 되겠고 바깥쪽에는 이제 파렌카임이자 중간중간에 메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게 메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칼럼하고 코텍스, 바깥쪽에 있는 코텍스하고 이렇게 나누면 이게 리날 로뷸이거든요. 로브거든요. 로브와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 작게 퓨전이 잘 안 됐을 때 로뷸레이션이 피탈 로뷸레이션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키드니 전체로 봤을 때는 퓨전이 덜 됐을 때 정신할 파렌카임을 디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거는 이 로브와 로브 사이에 있는 리날 칼럼이 이렇게 프라미넌트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버틴 프라미넌트 칼럼 버틴, 아까 하이퍼트로피드 칼럼 버틴 칼럼인데요. 요게 이제 정도가 요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고, 요것도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와서 거의 반대쪽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돼버리면은 이게 프라미넌트 칼럼은 볼트니까 아니면은 그 퓨전된 리날 퓨전된 키드니일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두플렉스 키드니일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앵글을 스캔하는 앵글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봐서 진짜로 붙었을까? 요 스캔에서만 붙은 걸로 보였지만 다른 부위는 안 붙었다든지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고,
또 컬러 도플러를 켜게 되면은 우리가 리널 아트리 이렇게 들어오면은 세그멘탈 아트리, 인터로발 아트리, 아케이트 아트리, 로뷸러 아트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두 개가 이쪽에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위 중심으로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 도플러를 켰을 때 모양이 잘 나오면 블러드 서플라이는 바스큘라 스트럭처는 잘 유지되면서 요 부위만 프라미넌트하고 나머지 코텍스하고 에코가 같다. 그러면은 프라미넌트 칼럼, 프라미넌트 칼럼은 버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쪽만 이런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좀 불룩하면서 이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불룩하면서 이런 바스큘라 스트럭처는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프로트루딩한 그 튜머가 아니라 드로메들이 흠금 이렇게 이럴 때도 바스큘라 스트럭처 잘 이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퓨전대가 있다면은 이게 각각의 이제 그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붙게 되면 보통은 로우폴 쪽에 가서 반대쪽에 가서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 붙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적으로 약간 구별이 될 수도 있어요. 밑에 가서 붙어버리면. 또 퓨전돼서 듀플렉스 키드니나 더블 유레트처럼 돼버리면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어서 이거는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가기 때 말한 것처럼. 이럴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모달리티를 통해 가지고 이 컬렉팅 시스템 쪽을 보게 되면은 유레터가 따로 나오는 게 보인다든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아까 뭐 아까 얘기했죠? 익스트라 레날 펠비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컬렉팅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매도 이제 여기 보면은 코텍스 쪽에 있는 여기를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 글루메룰루스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또 보호막 캡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마이크로 보면.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헬레 루프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네프론이잖아요. 네프론이 양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네프론들이 작은 게 여기 코텍스에 많이 있어요. 적스타 메둘라리 타입도 있고 코티칼 타입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 여기서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그게 여기 인터로블라 여기 있죠. 여기 아큐에이트에서 나가는 여기에 과일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네프론이. 응?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였죠 아까? 익스트라 레날 펠비스. 그래서 가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헬리 루프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컬렉팅 덕트잖아요. 컬렉팅 덕트는 이제 그 피라미드의 마지막에 이 부위에서 칼릭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마이저 칼릭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만나서 펠비스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주 간들어서 늘어나지 않은 이상은 전파에서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고액거로 보이는 옛날 사이누스 안에서 그 덕트 모양을 안 보이고 그냥 묻혀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되거나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외에 히스트가 있거나 베슬이 늘어난 게 있거나 이런 시스티한 스트럭처로 될 만한 모든 경우에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가 저했고 검게 전파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엑스트리날 펠비스 하는 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쇼덱스로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길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 보여야 되죠. 하이드로가 있다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익스트라리널 펠비스는 펠비스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밖에 있기 때문에 요 부위는 늘어나게 되는데 나머지 부위는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트가 하이룸 쪽에 입구에 이제 있는 시스트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지. 요다처럼 무조건 있는 엑스트라 리너 시스트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하이룸보다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심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의심할 수 있고 다른 시스트라면은 주로 이제 요 부위에서 보이기보다는 안에 있는 게 보이는데 구별이 잘 안 되거나 할 수 있겠죠. 파라펠빅 시스트 같은 경우. 또 파라펠빅 시스트, 페리펠빅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페리펠빅 시스트는 이제 그 사이누스 안에는 보면은 베슬도 있고 림파틱스도 있고 너브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림파틱스 해서 오리진해서 늘어난 게 페리펠빅 시스트.
페리펠빅 시스트. 조금 더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 페릭 하는 거는 조금 더 가까운 거거든요. 페리리날, 파라리날 이렇게 표현을 두고. 그래서 오늘 림파티스에서 늘어나서 생긴 유래했는 그 페리펠빅 시스트는 안에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폴리고널하게 좀 찌글찌글하게 보여요.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파라펠빅 시스트는 이렇게 안에서 유래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메둘라리 있잖아요. 메둘라리 쪽에서 코티칼 음비랑 구별하는 코티칼 시스트, 메둘라리 시스트 이렇게도 구별하기도 하는데 파렌카이멀 시스트를 합쳐서 부를 때 그렇고, 이게 실제로는 여기 이제 메둘라리 시스트지만은 여기 사이누스하고 같은 요 경계 부위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펠빅 시스트처럼 보인다. 근데 저거는 모양은 라운드하게 보인다. 그래서 구별하자면은 페리펠빅 시스트, 파라펠빅 시스트 구별할 수 있고, 유사하게 구별해야 되는 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리널 펠비스 이런 게 다 시스트라는 거 보이는 게 구별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피라미드 칼럼 버틴 얘기 하려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했습니다. 시스트하고 페리펠빅 시스트가는 그게 일반 내날 시스트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완전 설명했는데 그거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가 이제 사이누스가 여기가 파렌카임이잖아요. 파렌카임에 코텍스 메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코텍스에서 오리지널 시스트도 있을 수 있고 메둘라에서 오리지널 시스트도 있을 수 있고 합쳐서 파렌카이멀 시스트. 그 다음에 여기 사이누스에 생기는 거는 파렌카임 시스트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파라펠빅 시스트, 페리펠빅 시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엄밀하게 구분해서 따지자면은 파라펠빅 시스트는 사이누스의 시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누스 위치에 보이는 거고, 페리펠빅 시스트는 진짜로 사이누스에 있는 임페틱스에서 오리진에서 생기는 사이누스 안에 생기는 진짜 그 펠빅 시스트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로 최대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아주 뭐 그 통용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메둘라리 시스트는 그래도 약간 덜 라운드하고 코티칼 시스트는 좀 더 라운드할 수 있다.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상적으로 페리펠빅하고 파라펠빅 시스트가 뭐 의미가 조금 딴 데 있습니까? 감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이제 용어가 두 개가 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들으면 잘 모르고 들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페릭하고 어떤 게 파락하고 둘 다 똑같이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따로 말씀드렸고, 그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은 페리하고 파라는 한쪽은 바이라테럴이 잘 오고 그런 거죠. 페리가 바이라테랄로 멀티플하고. 말고 멀티플하고 파라는 싱글로 그런 차이점도 이제 구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쪽에는 이제 에이제네시스가 되고 예를 들어 라이트는 있고 레프트가 없다면 한쪽이 이제 주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쪽에 키드니가 하이퍼트로피 되잖아요. 되겠죠? 근데 이제 조작이 안 보인다고 에이제네시스는 아니잖아요. 아까 강의했던 것처럼 이쪽은 펠빅 키드니가 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퍼트로피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키드니를 봤는데 한쪽만 보인다. 근데 안 커졌다. 그러면 한쪽 없다 하면 안 되고 딴 데서 찾아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처음 시작할 입장에서는 저기 컬러 벌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멀 베리언트에서 있는 것이 이제 애매하게 보이면 저기 그냥 그걸로 선생님들 이제 그렇다고 마시는지 아니면 CT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좀 CT를 권하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도 너무 다른 입장에서 아니 그 정확히 구별이 안 되고 할 때는 그러고 본인이 이제 기계 사양에 따라서 메둘라하고 그 파렌카임 중에서 메둘라 코텍 구별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미숙한 거에 따라서 메둘라가 잘 안 보이는 각도로 봤을 수도 있고, 그죠? 영락 없이 메스로 이제 정상적인 스트럭처도 우리가 초음파 찍은 스틸 사진만 보면은 메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찍는 각도에 따라서도 차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제 보시고 직접 해봐서 이제 구별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나왔을 때 앵글을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롱렉시스도 보고 쇼덱시스도 보고 그 다음에 칼라 플로를 띄워서 정상적으로 플로가 지나가는지도 보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존에 보던 거하고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은 이 정도는
그 프라멘트 칼럼을 버티나 봐도 되겠구나 하면은 자신 있게 넘어가고 그냥 팔로 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거나 자신이 없을 때 당연히 CT를 찍어보고 그런 과정을 몇 번 통해서 방금 얘기한 코스로 들어오면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막 옆으로 막 밀려 있다든지 두 개가 있긴 있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매스가 실제로는 매스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스위핑이에요, 스위핑. 리날셀 CA 같은 매스가 있을 때는 스위핑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조금 드릴게요. 이제 강의를 너무 잘했는데 조금 이제 그림을 조금 스케마틱하게 그릴게요. 우리 강태현 선생님 컴퓨터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리는데 화이트보드를 잘 못 그리거든요. 나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을 못 하는데 화이트보드는 잘 그립니다. 아까 엑스트라이너럴 펠비스 했지요. 엑스트라이너럴 펠비스는 키드니 밖에 펠비스가 돌출했다는 거죠. 현재는 아노말이죠. 뭐. 정상은 키드니 같으면 횡단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이제 이쪽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안에 이제 펠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펠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엑스트라렌 노말이죠. 엑스트라레날 펠비스가 되면 엑스트라레날 펠비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금 되고 키드니 바깥으로 벌징하게 되는 거죠. 이게 펠비스라. 펠비스고 여기 이제 유레트가 되죠. 유레트 잘 안 보이죠. 문제는 이제 칼릭스, 요 칼리시아를 칼릭스 딜라테이션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이게 엑스트라인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한 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같으면 틀리죠. 여기에 칼릭스가 딜라테이션 되고 뾰족뾰족하게 칼릭스도 딜라테이션 되고 펠비스 딜라테이션 칼리시알 딜라테이션 그렇게 여기 올라가야 티나는 키드니 안에 있어 바깥에 있으니까 돌출할 수밖에 없어요. 펠비스가 키드니 안에 실질 안에 있으면 돌출할 수가 없는데 딜라테이션인데 키드니 바깥에 있으니까 펠비스가 딜라테이션 이해가 되셨죠? 하이드로네프로 가려면 칼릭스 딜라테이션이 없잖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아셨겠죠? 아무것도 아니라 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듣는데 페리하고 파라 페리펠빅 시스터 파라펠빅 시스터 이제 아까 강태희 선생님 늘 헷갈리거든요. 페리 파라 똑같은 말인데 페릭하면 조금 왜 조금 안쪽이고 파락하면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파라펠비시스트는 키드니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이너스 부분 아닙니까? 이거 사이너스인데 여기 아까 메줄러리 시스트 거래. 라지 메줄러리 시스트가 생기면 시스템 요거는 펠비스 아닙니까? 여기 겹쳐지는 거죠. 사람 몸은 3디멘전인데 초음파는 2디멘전으로 나오니까 초음파 영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이렇게 시스트가 보입니다. 여기 CC죠. 이게 파라죠. 파라. 그러니까 메주러리 시스트가 펠비스의 인접해가 딜라테이션 되니까 실제로는 펠비스에 있는 게 아니죠. 메주러에 있는데 이 시스트가 마치 중심에코 복합체 시스트처럼 그렇게 대체적으로 싱글이죠. 싱글. 그 다음에 이 시스트가 스무스, 마진이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마진은 오발 이런 타입. 파라펠빅 시스트는 이거는 중심에코 복합체 그 있는 사이너스 옆에 안쪽에서 시스틱 딜라테이션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사이너스도 있고 여기에 림파틱 있잖아요. 림파틱 딜라테이션이 됩니다. 그 림파틱 림프관이야 림판지오마 뭐 이런 거 맨처럼
림프관 확장이죠. 요걸 파라펠빅, 페리펠빅이죠. 페리펠빅. 이거는 멀티플, 프레오몰핍, 바이라테랄 이 경우가 많죠. 그래 뭐 구별이 되죠. 나도 옛날에 페리 팔고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페리는 조금 안정이고 파라는 좀 멀지 않나요? 우리 그래 페리페랄 파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안녕말이 중에서 하나 빠져본데 제가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전국의 선생님들한테 가장 스마트폰으로 질문 많이 받는 게 컴파운드 파필라래. 컴파운드 파필라. 파필라가 컴파운드. 파필라 하는 것은 이제 요 끝부분에 메이저라 끝부분이 파필라잖아요. 여기 이제 그 컴파운드 이렇게 되는 키드니가 쪼가리를 만나는데 up하고 로우 쪽은 요 그거 쪼가리가 작은 거래. 작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컴파운드 파필라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키드니 총파를 이래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콜텍스, 메줄라 이렇게 보이는데 어퍼포라고 주로 어퍼가 많이 그래요. 어퍼폴에 이렇게 크게 보여. 시스터처럼 안 에코이 큰 게 보여. 이런 게 보인다. 요걸 시스터냐고 묻거든요. 시스터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는 하나하나가 구조가 완벽한 구조인데 여기는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불완전 구조가 여기는 시스터가 아니고 파필라가 합쳐졌는. 파필라가 합쳐졌는 거야. 합쳐져. 컴파운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키드니 파필라 정상적은 이렇게 파필라가 정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에 어퍼폴에서는 파필라가 두 개가 합쳐져 버려요. 파필라가 여기 파필라 합쳐져. 그래서 여기 마치 시스터 라이크. 시스터가 아니죠. 그래서 키드니 어퍼폴 요걸 시스터냐 아니냐. 시스터 아닙니다. 요걸 컴파운드 파필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정상 이거는 아노말리도 아니고 그냥 정상이에요. 그냥 정상.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시스터냐, 메줄라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터하고 메줄라도 저에코로 보이는데 굉장히 저에코로 보이는 메줄라 부분이 이제 파필라가 이 부분에 커져 있는 사람이거든. 메줄라가 이게 마치 시스터 라이크처럼 저에코로 보일 수 있거든. 결국은 감별은 이제 시스터는 위치가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중심에 커브 겹쳐 있고 이렇게 어떤 거는 이게 굉장히 커져 있는 거 있어. 유벨락이 하나가 한 개 내 두 개가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게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 마치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모양이 틀리죠. 첫째는 위치, 두 번째는 모양이죠. 모양이 시스터는 아무래도 라운드 오발인데 시스터는 라운드 오발인데 요놈은 역삼각형이잖아요.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삼각형이 돼 있죠. 요걸 모양 보고 아는 거죠. 그리고 모양은 시스템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앱셀리움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스무스한데 요거는 조금 일레귤러하거든요.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굉장히 많이 보여. 질문 제일 많이 남아온 질문이 컴파운드 파필라. 넘버 2 질문이 시스템입니까 메줄라입니까? 이 질문이 넘버 2로 많이 해요. 오늘 또 카톡으로 왔어요. 이게 뭐 시스템입니까? 시스템 아닙니다. 컴파운드 파필라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입니다. 배치가 이제 레귤러하게 돼 있는 것도 구별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레귤라. 예. 그걸 까잡았습니다. 레귤라. 네. 그렇죠. 심장에서는 사실은 아노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노말리 공부해 보면 신장 공부의 반이거든요. 예.
우리가 신장에서 사실은 우리 내과 의사가 신장 진단할 때는 하이드로닉 프로세스하고 메스하고 뭐 그거 이외에는 크게 뭐 없어요. 크게 없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가 파라펠빅 시스트는 일반 심플 시스트하고는 그 성장이 다릅니까? 그래도 물다 같은 개념.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아까 이제 강 원장님 말씀드렸지. 시스트는 앱세리움에서 생기는 거라요. 튜블이 껍데기가 없네. 아 이거구나. 메둘라랑 시스트를 구분하는데 뭐 에코 컨트라스트를 조절한다든지 이래갖고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걸 하모닉을 쓴다든지 초점을 맞든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아무래도 시스템은 덕트에서 생겼지 않나요? 생겼지 않나요? 그렇게 콜텍스에서도 시스트가 생길 수 있고 메듈라에서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 위치, 모양, 레귤라 이거 대부분 감이 있어요. 잘 못 맞추면은 메둘라가 잘 안 보이거든요. 메둘라가 좀 더 저해코잖아요. 코텍스보다 좀 더 저해코인데 이제 기계가 좀 나쁘든지 좀 경험이 적어서 잘 못 맞추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잘 맞췄는데도 메둘라가 잘 안 보이는 거는 노말이라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메둘라가 너무 잘 보일 때 시스트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높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럴 때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이 일정하게 배열된 동일한 시스트 여러 개 줄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저 리널 시스트는 튜브레스로 생기는 거래요. 튜브레스 생기는 거래요. 헤파틱 시스트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일닥트에서 생기는 거래요. 다 앱세리움 라인이 되는 거래요. 다른 또 질문도 없습니까? 그 시스트가 왜 레귤라인가 저게 무슨 말입니까? 강원장님 설명해 이거 말고 제일 밑에 말이에요. 네. 시스트가 레귤한 게 아니고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가 예. 배열이 레귤라게 돼 배열이 있어요. 파랭카에 일정하게 배열대가 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초보 입장에서는 사실 파라펠빅 시스트가 이렇게 CC 내에 저에코 병변이 보이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CT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경험을 쌓으시면은 다음에 파라펠빅 시스트가 이렇게 DD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CC 내에 메스가 있으면 한 번쯤은 CT를 해갖고 경험을 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제는 하이드로닉 프로세스로 오해할 수 있는 변변 한번 나서 그래도 다른 사람 그러면 이재준 쌤 한번 하이드로닉 프로세스로 오인할 수 있는 변변 잘 모르겠어요. 박선우 쌤 한번 하실래요? 한번 하소. 강원장 오늘 끝내야 되겠다. 강원장 나와 있어. 이쪽 동네는 워낙 많이가 하이드로닉 준비가 안 돼. 준비 팽소 실력.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우리 내과 의사 가장 이익살 질환인 쭉 설명합니다. 네, 제가 그 많은 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참 이제 좀 전에 얘기하려고 하다 잊어버린 거 하나 얘기하면 이렇게 그저 홀슈 키드니 있었잖아요. 홀슈 키드니는 이제 이렇게 키드니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죠, 그죠?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게 홀슈 키드니가 대체로 제자리에 안 가서 붙어 있거든요. 꼬리까지 못 가서 붙어 있거든. 그게 아까 그림에 나왔는 그겁니다. 이렇게 아ort가 있으면 SMA가 있잖아요. SMA 옆으로 원래 밑으로 이제 리날 그래서 지나가잖아요. 리날 베인, 레프트 베인 지나가잖아요, 그죠? 키드니 있고 이 레벨인데 이 밑에 인피리어 베네트리 아트리 있잖아요. 미리 붙어버리면은 키드니가 미리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이 중간에 걸려서 못 올라가요. 여기 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보시 키드니는 실제 레벨보다 밑에 있고 원래 스캔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돼버리면 키드니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일 때 조심하라. 아orta 앞에 이 경우에는 아orta 앞에 메스가 없는데 이거는 요 붙는 이스무스라 하거든요. 이스무스가 있기 때문에 아orta 앞에 메스가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이제 보면 키드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이제 켜져 있는데 실제로는 가늘어서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하이드로네프시스 단계가 되면 이제 그레이드가 이제 약간 있을 때는 요 중간 부위, 펠비스 부위 약간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다가 조금 이제 더 늘어나면 중간 단계가 있지만 이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스티하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이게 휴지한 시스트인지 하이드로네프시스가 네프로시스가 심해졌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단계는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너무 커버리면 파랭카면 한쪽으로 밀려서 납작해졌을 거 아니에요. 구별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RVP 같은 모달리티를 쓰는 겁니다. 시스트는 RVP에 따위 그 콘트라스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시비한 하이드로네프시스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 단계가 저만큼 늘어났을 때 비슷한 다른 시스틱 디지즈가 많이 있을 거고 이만큼 이렇게 됐을 때 비슷한 게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방금 말했듯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구별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티피컬하게 우리가 이제 요 사이누스 안에 시스틱한 스트럭처가 있을 때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 제목이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 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자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가는 컬렉팅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베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베슬. 이날 개인도 늘어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렉팅 시스템도 늘어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베인이나 에너리즘이나 이런 베슬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액체가 들어있으니까 시스트가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단계의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든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나머지 카릭스는 안 보이는 이제 스캔으로 잘렸다면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익스트라 리날 펠비스 있었잖아요. 그것도 키들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각도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것처럼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 펠빅 시스트, 페리펠빅 시스트 똑같이 이렇게 이제 시스트가 보일 수 있어요. 하이드로도 이렇게 보이지만 잘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 했습니까? 아니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안에 있네. 실제 시스틱을 하진 않지만 저에코라서 구별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강의에 나왔던 거. 펫이 리날 사이누스 안에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베슬, 컬렉팅 시스템, 임페틱스, 너브 이 각각이 많으니까 펫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서 고에코인데다가 각각 스트럭처가 다양하게 많으면 이 계면이 많잖아요. 계면이 많으면 고에코로 존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다 그러죠. 그래서 요 고에코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스트럭처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 따로 있을 때는 고에코지만 요 안에 그렇지 않은 게 들어있으면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포마토시스입니다. 그냥 펜만 모여 있으면 원래 리날 사이누스 스트럭처보다는 저에코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프로모트 보이죠. 그래서 시스틱하게 착각할 수 있다. 메둘라를 시스틱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리날 셀 쉐이도 있지만 또 뭐 있죠? 트랜지셔널 셀 쉐이도 있잖아요. 트랜지셔널 셀 쉐이. 요거는 이제 그 컬렉팅 시스템 쪽으로 생기는 겁니다. 펠비스 안쪽에 오리진에서 튜머가 생기면은 안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사이누스 같은 면에 덩어리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베스가 생기면은 요게 일부의 덕트는 막을 수도 있고 헬릭스는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하이드로시스를 보이면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같이 늘어난 걸 보이면서 메스는 이렇게 있고 합쳐서 저에코로 보이고 그런 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서 저는 뭐 아까 했던 컴파운드 파필라도 그렇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정도. 네, 아까 요 말씀하신 거. 박수. 의식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됐어요. 발표 없습니까? 오늘 발표 없네요. 케이스가 없네요. 늘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록 선생님 여기 잠깐만요. 자, 내일 좀 하영록 선생님이라서 우리